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좀 예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와중에 나온 책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했던 젊은 의사분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책인데 제목이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저희 배경으로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책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출판사 사장님이 되어버리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한 직함은 설명드렸는데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새로 출판사 724의 대표까지 맡게 된 응급의학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저희가 얘기 듣기로 이 책 출판 프로젝트가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초스피드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도 출판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응급을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빠르게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사실 2월 20일 날 이제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사표를 쓰고 다 나갔죠. 네. 2월 20일 이후로 병원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사직했는데 맞습니다. 사직서 수리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직서는 냈는데 정부의 사직서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박민수 차관님의 설명인데요. 그러면 월급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일들 중에 상식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2월 20일 이후에 전공의들이 급여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급여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보험료. 아, 그래요? 네네. 또 국민연금. 그게 가능한가?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전공의들 중에서 가장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겠네요.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가동을 했는데 네. 전공의들을 돕는 일이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일이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김태구 위원장님 또 박명하 서울시 전 회장님 이면택 지금 현 회장님 이런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전공의들을 도와줬다. 네, 사주했다. 파업을 더 조장을 했다. 네. 그러니 전공의들을 도와주지 말아서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해야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출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에게 에세이나 시나 본인들이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을 써서 제출을 해다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또 판매에 되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을 개발한 거죠. 돌려서. 맞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들을 12명 정도를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제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출판사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돌리고 또 글을 받고 수정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감탄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젊은 의사분 54인이 쓴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글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보다도 내용도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많고 글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울림이 있는 이런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출판사 이름을 네. 앞에 KMA는 이 대한응급의학회인 맞습니다. 것 같고, 근데 724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724는 무슨 의미인가요? 정확하게는 724가 아니라 247입니다. 그러니까 24를 쓰고 슬래시 7이라고 쓰는 것이 이제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7일 24시간이라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724 해서 네. 724. 사실 출판사 이름 고민할 때 아주 오래 고민을 하진 않았지만 뭐 무슨 김영사, 민흥사 이렇게 사자로 다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사를 뒤로 가서. 네네네, 사자로 끝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종의 약간의 해학적인 네. 그런 느낌으로 724라고 좋은데요?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724 숫자가 써 있길래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네.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책 많이 팔렸나요? 다행히 이제 이 책이 나온 시점이 각 이제 16개 시도 의사 회장님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또 대의원회에서 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성원도 있었고, 또 임현택 회장님이나 또 각 과 의사 회장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초판을 저희가 이제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네. 아유, 초판 그래도 꽤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출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팔린 거죠. 이게 지금 책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지금 판매가 지금 일반 서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조만간 1쇄가 끝나고 이제 2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대형 서점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의사분들이 글을 너무 잘 쓰신다. 그 다음 이 한 편 한 편이 사실 글들이 뭐 그렇게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되는 글이 아니거든요. 짤막짤막한 하나의 단편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편 한 편이 정말 웬만한 재미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온갖 어떤 인간 군상들이 다 모이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습니다. 보니까 주치자부터 시작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주 부부가 아주 연속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도 또 있었고, 정신질환자가 자해를 한 경우도 등장하고, 마약 중독된 사람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응급실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 근무한 지 23년째인데요. 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마 약간은 좀 투박한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솔하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글을 공모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글을 쓰는데 본인의 경험을 써다오라고 부탁을 그게 했고요. 가장 좋은 글이죠. 맞습니다. 좀 진심이 담기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진솔하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속으로 사실은 바라는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사직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의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의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전공의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응급의학을 그만두려고 했었다가 본인이 글을 쓰면서 내가 했었던 일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래 의사를 그만두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사실은 너무 고맙고요. 이런 에피소드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1년에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환자를 봅니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 2배에 가까운 환자를 1년에 보게 된단 거의- 말이죠. 6,000명, 7,000명.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거의 8,000명 이상까지도 보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공의들하고 늦도록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를 한 사람들은 모아놓으면요,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아니, 케이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슨 드라마, 영화 이야기 같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서로 나는 이런 환자 봤어,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노는 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다보면 사실 한 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될 만큼 충분한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람들도 본인들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어떤 딜레마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환자 앞에서 우리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 드라마나 뭐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사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접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에 대한 글쎄 뭔가 환멸이랄까 이런 게 드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참 의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부제를 보니까 부제가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우리들이 청춘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들, 네, 늘 정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인데 여기에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이 전공의 분들인데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 실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의 이야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뭐 좀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건가요? 이 책을 구입하신 저희 스승님 뻘 되는 이제 연로하신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런 일들이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었고 참여한 친구들도 상당히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정말 자부심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의사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응급실 하면 뭐 의료계 현실을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막연하게 일하기 너무 힘든 환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4시간 7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어떤 딱딱 맞춰서 쉰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환경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급의학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2,700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처음 생겼고요. 이제 2,700명 정도가 누적으로 30년 동안 배출이 되었는데요.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네요. 제 자리에 있다 보면은 네. 사실 뭐 어떻게 뭐 이제 의대 증원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숫자는 달라지거든요. 네. 되게 단순한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응급의학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의이죠. 우리나라 전국에 응급실이 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되게 강한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전체 총조사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2010년, 15년, 20년 이렇게 3번을 했는데요. 조사할 때마다 그 항목이 있어요. 응급의학과 왜 했는가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딱 2가지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인가요? 맞습니다. 의사로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를 도와줬을 때 최고의 만족을 얻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케이스가 오다 보니까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의사로서는 그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등은 재밌어서예요.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낮이라서, 평일 한낮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실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는 게 힘들지만 그만큼 또 낮에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응급의학과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은 이제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하고 낮에는 쉬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이 응급의학이 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될 텐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사실 굉장히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좀 여러 문제가 좀 의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 와중에 또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문체부 공무원이 굳이 충남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굳이 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다. 뭐 그 가운데 복지부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응급실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마도 병원에서 일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느 병원이나 VIP들이 다 있어요. 네. 아주 사소한 원장만 찬 분들도 줄 서서 진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온 또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분, 또 이번에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그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형 병원이나 어떤 빅5 병원이라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갑질 신고센터를 저희가 잠깐 보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결국은 그걸 들어준 사람들은 의사들이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이고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이시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당연히 위에서 얘기가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처벌을, 국민적인 어떤 정서에 기대서 처벌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충남에서 올라오신 그분의 건은 워낙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이 사실은 더 웃겼어요. 내가 거기를 다니던 사람이니 나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저희도 방송을 네. 했었는데 네네, 이 맞습니다. 와중에 하필 이 와중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도 아파도 참고 있는 이 시기에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복지부를 통해서 압력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기가 막혔죠.